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자리하시고요. 오늘 고양이 목에 마이크 달고 19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있는 이곳은 전남 광양에 위치한 전남 도립미술관인데요. 자, 낸시랭 씨, 네. 어떤 분을 오늘 초대를 했을까요? 아무래도 여기가 미술관이다 보니까 미술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러시겠죠. 네. 네. 오늘 머리도 상당히 멋있게 하고 나오신 것 같은데 어떤 분인지. 그런데 또 느낌상은 약간 국회의원 같은 느낌도 함께 있어요. 네. 그럴지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전남 도립미술관의 초대 관장으로 다양한 기획 전시와 지역 미술의 세계화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고 있는 분입니다. 이지호 관장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러나요? 네, 전남 도립미술관 사실 지난해 개관을 했고 어떤 모습일까 너무 궁금했는데 직접 와서 보니까 규모도 생각보다 상당히 크고요, 관장님. 외관도 좀 독특하게 지어놨어요. 저희 미술관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지상 3층이고요. 지하 1층이에요. 1층에 이제 전시실이 있는데 그러니까 한 1000평 정도 되고요. 그리고 높이가 6m예요. 지하 1층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1층의 전시실의 높이가. 아, 1층 전시실. 예. 지상 네. 1층 전시실의 높이가 6m. 네. 와, 굉장히 높은데요? 저희가 이제 현대미술관이거든요. 전남도립 현대미술관인데 현대 작품들이 크기 때문에 전시장의 높이가 이제 거기에 그림에 맞게 이제 높은 게 장점인데 저희는 6m예요. 그래서 웬만한 현대 미술을 다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최신형 미술관이라는 그 조건을 갖고 있고요. 또 저희 미술관은 저희 자랑할 게 있죠. 특히 건물에서 전시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조명이에요. 맞아요. 사실 조명이 그렇게 잘 되어 있는 곳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시작하는 신생 미술관이기 때문에 최첨단 이제 시설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이 전시장 조명은 아마 국내에서 최고일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관장님이 초대 관장님이시잖아요. 근데 전남 도립미술관 초대 관장님으로 오시기까지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제가 이제 그동안 저는 그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대전 시립미술관, 또 대전시에 시립미술관이 있어요. 이제 대전 시립미술관 관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육로 미술관은 건립부터 이제 운영까지 다. 와. 그리고 이제 지금 전남으로 왔죠, 이제. 그래서 제가 미술계에서는 제 직업이 관장이라고. 관장, 네. 항상 관장이었어요. 네, 항상 관장이었으니까. 네. 네. 스카웃 당하신 거예요? 저요? 스카웃 아니고요. 뭐 저게 스카웃 당할 만큼 그런 건 제가 지원을 했어요. 이제 항상 지원해요. 이제 지원해서 그래도 1등을 해서 된 거죠. 우리 전남 도립미술관 관장님으로 취임하신 후에 이 전남의 미술 브랜드화에 집중하시겠다고 말씀하셨었어요. 어떤 의미신가요? 전남에 와서 보니까 사실 미술관도 많지 않고 또 갤러리도 많지 않고 그래서 저희 미술관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뭐 로랑 그라서, 뭐 빌 비올라, ASF 뭐 이렇게 소위 말하는 세계적인 핫한 작가들의 전시를 많이 했어요. 우리 작가들이, 우리 지역의 훌륭한 작가분들이 이러한 전시를 통해서 동시대 미술을 파악을 하고 그 이상의 것을 내시지 않을까라는 기대 속에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이 미술관을 통해서 이제 세계적인 작가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작가뿐만이 아니라 또 저희가 이제 소장품이 있잖아요. 네. 특히 그 리움 컬렉션에서 저희가 22점을 작년에 기증을 받았어요. 네. 근데 그 기증받은 작품 중에는 김환기 선생님 작품이 있었고요. 네. 또 청경자 화백 작품도 있고요. 또 오지호 선생님 작품도 있었어요. 네. 근데 사실 지금은 그냥 좋은 작품일 뿐이잖아요. 이제 프로모션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제 뭐
피카소의 게르니카, 네. 뭐죠? 모네의 수련, 뭐 네. 이렇게 이제 인지도를 높여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저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전시는 어떻게 보면 결과물일 뿐이에요. 그리고 사실 그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작가에 대한 어떤 연구, 그러니까 그리고 작품에 대한 연구, 다른 작품하고의 비교, 뭐 이런 작업들을 열심히 해야 되겠죠.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카이브를 구축하고요. 소위 말하는 자료실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연구 기능을 이제 아직은 좀 빈약해요. 저희가 혹시 지사님이 보고 계시면 연구 기능을 좀 이렇게 확보할 수 있게끔 좀 지원해 주시면 좋죠. 김영록 지사님 들으셨죠? 네. 그리고 이제 기증과 함께 사실 소장을 하려면 이제 구매를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진본을 보더라도 이게 진짜인지 위작인지조차도 지금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저희가 작품을 구입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진위 여부죠. 그렇죠. 전시된 작품 중에 하나라도 진위가 불분명하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구설수에 이제 오르게 맞습니다. 되죠. 네. 그래서 저희가 수십 추천 위원회가 있어요. 외부 위원들로 돼 있는 그분들하고 같이 회의를 통해서 이제 선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러니까 높은 가격의 이런 그러니까 주요 작품은 그 작품 추천위원회, 심의위원회뿐만이 아니라 전문가의 현장 심사도 해요. 저희 그런 적이 있었어요. 김환기 선생님의 작품을 사려고 이제 구입을 하려고 봤는데 1단계, 2단계까지 다 통과가 됐어요. 근데 3단계에서 이제 현장에서 전문가 선생님들을 같이 모시고 가서 작품을 볼 때 저희가 이제 이렇게 액자를 한번 이렇게 뒤를 이렇게 봤어요. 네. 아, 그랬더니 진짜라고 하기에는 너무 깨끗했어요. 어머나. 그래서 이제 그럴 아니, 때는 2차까지 통과한 작품인데 아, 마지막 굉장히 어려워요. 마지막 그러니까 단계에서 그 누구도 이게 진짜다 가짜다 100% 확신은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 작품이 어쩌면 위작일 가능성이 0.0.1%만 있어도 저희는 이제 거기서 스톱을 하죠. 그러니까 김환기 선생님이 야. 작고하신 그러한 시간대나 작품을 제작한 시간대와 그때 환경을 생각하면 맞아요. 이 뒤에가 그렇게 깨끗할 깨끗할 리가 수가 없어요. 없는데 캔버스가 됐든 또는 거기에 물감이 튄 거라든지 만약에 그게 위작이었다면 정말 좀 소름 끼치는 그런 일이네요. 1, 2단계까지 통과했을 정도의 어떤 그러니까요. 정교함으로 네. 작품을 만들어냈으니까. 또 이제 많은 분께서 이런 좋은 작품들을 보고 가셨으면 좋은데 산을 등지고 강을 바라보는 이 지역에서 그 말은 어디선가 오기에는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접근성이. 세계적인 미술관의 그 조건이 이제 한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소장품이에요. 예. 모나리자가 있느냐 없느냐. 두 번째가 접근성이에요. 그러니까 도시 중앙에 있어야 돼요. 아, 무조건. 접근성. 그래서 모마 현대미술관도 완전히 뉴욕 가운데 있고요. 네, 맞아요. 네, 테이트 모던도 마찬가지고 뽕피드 런던은. 센터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파리. 가장 도시의 핵심이고 지하철이 다니고 버스가 다니고 이런 곳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버스 정류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네. 터미널은 근처에 있긴 하더라고. 네, 시외버스. 근데 이제 저희가 광양에 있지만 광양만이 아니라 옆에 순천하고 여수가 같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요. 예. 여행을 오시는 분들이 오셨다가 저희 미술관을 다 들러서 가세요. 맞아요. 그 처음에 이곳이 선정될 때도 아마 그게 많이 작용했을 거예요. 예. 특히 저희가 RM이 한번 BTS에 한번 방문을 해줬었어요. 그래서 RM 덕에 또 그때 하루에 뭐 1,600명 뭐 이렇게 막 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접근성은 좀 떨어지지만 그게 또 장점일 수도 있어요. 제가 살다 보니까 장점이 단점이 되고요. 네, 그럼요. 단점이 네. 장점이 되더라고요. 아마도 이게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는 게 아마 장점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는 올 때 이렇게 별러서 오더라고요, 이제. 남도에 여행을 가야지. 전남에 가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오기 때문에 서울에서나 부산에서 이렇게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이지호 관장님의 개인적인 얘기를 조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일단 서양화를 전공을 하셨고 미술사 공부를 위해서 아까 퐁피두 센터 말씀하셨는데 프랑스로 유학을 가셨는데 그 당시만 해도 국내 대학에 미술사학과가 없었던 시절이다.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저희가 이제 실기 교육 중심이었어요. 미술대학인데 네네. 아시잖아요. 실기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그쵸, 테오리를 맞아요. 이론을 배워야지 그 이론을 통해서 이제 작품을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실험 발전시킬 수가 있는데 네. 그래서 석사부터 박사까지는 제가 이제 프랑스에 유학을 가서 미술 이론, 그러니까 현대 미술 이론을 이제 공부한 거죠. 뭐 미술사. 그래서 제가 이제 학위를 받고 한국에 들어와서 미술사 수업, 대학에서 이제 미술사 수업을 하고 또 제가 하고 싶은 이제 미술관 일을 시작을 한 거죠. 관장님께서 그래서 1순위는 미술관이라고 들었어요. 아, 인생 네, 1순위가 1순위가 미술관이다. 무엇이냐? 어. 미술관이다. 어. 여기에 가족들의 반응도 섭섭하죠. 궁금해요. 그쵸, 우리 남편하고 아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이제 이제는 그냥 익숙해졌는데 제가 섭섭한 적이 있었어요. 제 생일날 카드를 이렇게 그 남편하고 아들이 저한테 줬는데 네. 앞으로도 계속 좋아하는 일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아, 가족들에게 안 돌아오셔도 된다. 뭐 그래서 이건가? 아니 생일 카드예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그렇게 보인 거죠 이제. 근데 저는 그때 약간 섭섭하더라고요. 아니 또 그런 건데 그런 거 꼭 그런 것만은 아닌데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저는 사실 이게 미술관 일을 계속 하지만 네. 할 때마다 몰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정말 재밌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재밌게 하는데 뭐 월급도 주시고 즐거움도 취미이자 직업? 그럼요. 예, 아들도 근데 그 모습이 정말 멋져 보이고 존경스러워 보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엄마로서는 좀 서운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보였겠죠. 너무 심하게 이제 그 직업에 충실하다 그러나? 제가 미술관 일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하는데 미술관 일 외에는 저 완전 빵점이에요. 나는 엄마가 필요해 뭐 이런 말. 너무 나이 많아요. 이제 컸어요. 그래서 지금 더 그 능력을 뛰어나게 보여주고 있는 전시가 바로 뒤에 바로 뒤에 조르주 루어와 한국미술전입니다. 네, 조르주 루어 화백은 이제 우리가 흔히 미술사에서는 20세기 현대 미술의 거장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저는 근데 그 점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이제 루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루어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인간은 모두 평등하고 고귀하다. 예술성과 어떤 정신성을 고루 이렇게 잘 갖춘 많지 않은 작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루어전을 개최하게 된 거죠. 저는 관장님께서 루어에서 친구분인 줄 알았어요. 지역 미술이 사실 이 조르주 루어의 특별전을 전시하기는 참 힘들고 그래서 지역 미술관에서 전시를 한다면 아주 블록버스터급이다라는 평가를 듣고 있거든요. 무려 200점 이상이나 전시되었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그 많은 것을 너무 궁금해요. 네. 그 작품들을 가져오게 된 그 과정도 맞아요, 그렇고 맞아요. 어떤 작품들을 선정해서 가져왔는지. 네. 그 조르주 루어는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네. 그 파운데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제 그 편지를 썼죠. 이제 내가 여기 와서 보니까 이러이러한 점이 조르주 루어의 예술 세계와 맞닿아 있고 그의 예술 정신이 바로 이곳에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전시를 하고 싶은데 이 전시를 하고 싶은데 동의를 하겠냐라고 했더니 어떻게 보면 프랑스의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등록된 작품이 해외로 나올 때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국립현대미술관, 프랑스 국립현대미술관 같은 경우는 이걸 가져가서 혹시라도
잘못되고 훼손되거나 이게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거죠. 이제 그걸 가장 걱정해요.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두 기관이 이제 이렇게 틀리죠, 포인트가. 근데 프랑스 국립현대미술관을 설득하려면 그러니까 루어 파운데이션이 이렇게 힘을 써줘야 돼요. 다행히 이제 루어 파운데이션에서 뽕푸드 센터에 이제 이 작품을 대여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저희를 지원을 해준 거죠, 이제. 근데 그 조르주로의 작품이 그 프랑스에서도 상당히 귀하게 지금 보관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거를 12시간의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되는 작업이었고, 예, 그 과정도 상당히 좀 복잡했을 것 같아요, 준비하는 과정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작품이 12시간의 비행기를 타고 여기 와서 또 미술관에 또 와야 되는구나. 네, 예. 그래서 또 인천에서 내려서 맞아. 다시 예. 또 여기 광양까지 와야 광양까지 되니까. 오고요. 저희 미술관까지 오고 그 작품들이 오느라고 너무 수고를 많이 그랬을 것 했어요. 같아요. 네. 그래서 또 하루 쉬셔야 돼요, 작품도.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월요일 날 미술관 쉬잖아요. 그게 네. 저희가 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작품들이 작품이 쉬어야 쉬는 거예요. 선보이고 있으니까 늘. 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설치하고 네. 이제 개관을 하고 특히 이제 중요한 게 온도, 습도, 조명이에요. 맞아요, 조도. 맞아요. 예, 예. 네. 근데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진 미술관이기 때문에 최첨단 끝으로 질문을 하나를 더 드리자면 저도 지금 이 말씀 듣고 당장 달려가서 보고 싶은데 근데 이 전시는 무료 전시는 아니고 아무래도 이제 그 조르주루오 작품의 경우는 이제 명화이죠. 이제 명화로 네. 평가를 받았고 그리고 프랑스의 문화유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유산이 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있어요. 네. 특히 이제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렇죠. 이 까딱 잘못하다가는 이 건물 건축 비용보다 지금 안에 있는 작품이 더 훨씬. 그 훨씬이죠. 완전 그건 비교 안 돼. 저희 이거 건설만 한 400억 정도예요. 훨씬 넘죠. 자 그러면 상당히 이제 조르주루오와 한국 미술 작품들이 궁금하실 텐데 이지호 관장과 함께 조르주루오전을 만나는 이것도 고양이 목에 마이크 달고 해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겁니다. 2편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숨은 뒷이야기들이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많이 시청해 주시면 좋겠고 네. 우리들의 보물창고 논두렁역 미술관 이야기는 다음 이 시간에 2탄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예고해 드리면서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